주셔도 됩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일곱 만에 된 거예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꼼꼼하게 좀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하이텍이요. 지하이텍 얼마에 사셨어요? 4,427원인가? 4,400원대 사셨고 비중이 네네. 어떻게 되세요? 한 20%요. 비중은 20%. 사신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신 거세요? 아니요, 좀 된 것 그 같은데요. 전에. 아, 그러면 이번에 원금 회복했을 때 못 파신 거세요, 그럼?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작년 말쯤에 사신 건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보유하고 들고 있어도 갈지. 될지 궁금해서요. 네. 지하이텍 어떤 점이 좋아서 사셨어요? 그냥 제가 네. 이거 방송을 좀 자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냥 한번 추천한 것 같아가지고. 좋다고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의 목소리 안에 밝음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데요. 저희가 지하이텍 더 밝아질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지하이텍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조금은 아쉽죠. 원금 회복을 했던 수익 구간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시장 때문에 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3,800원이고요. 약간의 손실 구간 한 10% 정도 손실 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보유를 해볼지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지하이텍은 감사 보고서가 나왔네요. 이제 제출을 이제 했고 작년 이제 실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69억이었고 매출이 396억을 했는데 69억을 했다면은 지금 시총이 1,550억이니까 한 20배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이 실적으로 본다면은 싸지는 않아요. 지금 20배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보니까 2차 전지나 수소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슬롯다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장비 회사입니다. 실적은 아마 이제 지금 수소 쪽으로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쪽으로 실적이 좀 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쪽으로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쪽 계속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100억 정도 할 걸로 지금 100억 살짝 넘어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올해 연말로 봤을 적에 한 15배 수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또뭐 지금 이 가격 매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기는 좀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올해 실제로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1분기, 2분기를 지나게 되면서 하반기 또 내년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탄력이 붙게 된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1년이 지났죠. 지금 상장한 지가 1월 달에 1년이 지났는데 1년 보호예수 작년 2021년 10월이군요. 그러면 뭐 보호예수 물량권도 이제 지나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쭉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참 동안 좀 5,000원 밑에서 기관적 형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방 위험이 엄청 있느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 때문에 빠졌는 것 같습니다. 시장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충분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게 되면은 4,8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종목으로 보이고요. 단지 이제 4,800원 정도까지 왔을 적에 그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떤가 또 이 종목에 대한 뷰가 변화가 있는가에 따라서 5,000원을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8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유하시고 거기서 한 번 더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뭐 손절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뭐 시장 정도 움직이는 거라서 예. 시장이 이제 회복되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네.
예. 첫 번째 종목은 2000빌지 관련주 지하이텍을 봐드렸습니다. 시장 때문에 밀린 거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 있을까? 이렇게 목표 주가는 4,800원 정도, 한 1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5,000원 금방 오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향후에 전략 세워드릴게요. 전화 상담으로 이 종목 첫 번째로 봤고요. 다음은 게시판에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영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유튜브 상담 종목은 정지혜님 종목입니다. 종목 금호석유고요. 매수가 21만 1,500원에 10%입니다. 오늘 금호석유가 14만 6,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21만 원대 매수하신 거 보면은 재작년 6, 7월쯤에 매수하신 게 싶어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 빠져나올 방법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금호석유는 중국 리오프닝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최근 실적도 부진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회복이 좀 속도가 붙어야 주가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지금 매수가랑 갭이 꽤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호석유 이제 라텍스 쪽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일단 그 화학 쪽에 석유화학 쪽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올해 비율을 그렇게 뭐 크게 뭐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뭐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박스권 이상 가기는 좀 힘들지 않는가 저는 이제 이런 전망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가 분기 대비해 가지고 이익이 좀 또 감익될 걸로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야만 화학주들이 이제 올라갈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지금 근간에 이제 석유화학 쪽에는 투심이 너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와도 다른 쪽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화학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쪽들이 올라가는 폭보다 수출주들이 올라가는 폭보다 반등폭이 그렇게 세지 않을 것들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화학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올해는 전반적으로 박스권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고 요번에 올라가다가 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16만 5천 원 단에서 매물을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방으로 다시 저점 깨고 뭐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는 박스권 정도로 움직일 걸로 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또 반등이 나오게 될 거고요. 손실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손절하기는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제 주식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6만 한 3천 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정도 오게 되면은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트렌디한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주희님, 어제도 사실 이 시간 함께 해주셨죠. 종목 올려주셨는데 못 봐드려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금호석유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데 올해도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섹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따라서 물론 힘들지만 손절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래서 손절가 반등의 목표치는 16만 3천 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비중이 또 높지 않으시잖아요. 앞서 게시판에도 초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경험이 되고 정재님의 기술이 될 테니까 잘 마무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 봐드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화학이라든지 이쪽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 갖지 않고 또 거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 오랜만에 진단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마인즈랩이요. 마인즈랩 맞으시죠? 마인즈랩 네. 29,0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아, 이 종목 상당히 트렌디한 올해 얘기 많이 나온 종목인데 이슈 많을 때 사셨네요. 29,000원이면 네. 그쵸? 네, 사고서 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올라간다 그랬더니 네. 또 다음날부터 쪽 빠지더니 이렇게 내리 빠지더라고. 오늘 또 벼락 맞았어요.
벼락을 맞으셨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인즈랩. 네, 이 종목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0%요, 선생님. 10%요. 시청자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 들고 가야죠. 손해가 많아요.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회복을 하고 싶으신데 바닥이 네. 어딘가 뭐 이런 거 궁금하신 거죠? 네, 이거 원금까지 올라가려나. 원금 회복. 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은 여유 좀 있으세요? 네, 네? 기간 여유는 있으세요? 급하신 자금은 아니신 거죠? 예, 급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진단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기다렸다가 이따 질문해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인즈랩 알아보겠습니다. AI 열풍에 크게 주목받았던 종목인데 약간은 좀 뒤늦게 사셨는지 지금은 손실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또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 10%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마인즈랩은 일단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지금 작년까지 2019년도부터 작년 3분기 때까지 계속 적자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 투자만 하고 있고 지금 뭔가 결실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번에 AI 관련해 가지고 AI 테마가 엄청나게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마인즈랩도 지금 AI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아마 조만간에 4월이나 5월 달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마음 GP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내놓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회사의 AI들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기네들도 이제 거대 AI를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얼마나 수익이 될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사 지금 시총이 1,500억입니다. 10배 잡으려면 한 150억은 나와야 되는데 뭐 성장주라고 해도 100억 정도는 나와야지 될 텐데 당장에 그거 가지고 그럼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AI 관련주들이 테마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인즈랩은 AI 관련 테마 중에서도 대장주는 아닙니다. 항시 테마에서 중요한 건 대장주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게 돼 있죠. 더 빨리 빠지고. 마인즈랩의 일단 차트를 보더라도 고점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점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들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계속 들고 가려고 하다가 한참 빠져가지고 한참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를 정하셔야 되고요. 손절가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가인 21,900원 깨지면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25,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5,500원 정도 반등의 목표치 잡아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근데 없어지는 주식은 아닐까요, 선생님? 네, 상장 폐지나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상패까지는 안 갈 거고요. 내용이 있고 매출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패까지는 안 갈 텐데 지금 물어보시는 게 조금 이제 제가 불안한 게 네. 상패 아니면 들고 하겠다 지금 그쵸, 이런 그쵸.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손절선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예,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세요. 마인즈랩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한 차례 유행을 하면서 붐을 막 타다가 또 그 거품이 사그라들면 잠잠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인즈랩 꼭 엑시트 타이밍, 이 탈출 타이밍을 잘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전화 상담해봤고요. 다음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코넷넷님 종목이고요. 원익 QNC 매수가 21,600원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원익 QNC가 21,5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이고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아직 조금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일단 올해 전망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진 않지만 하반기쯤에 실적 성장이 가능한 요인들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좀 눌리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자세한 내용 신기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이제 쿼츠 쪽으로는 반도체 쪽으로는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고 업력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반도체 업황하고 같이 가는 회사예요, 실적이. 그 얘기는 올해 상반기 때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장비 업체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들어오면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상반기 때는 별로일 거다. 하지만 하반기 때는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이 근데 오늘 잡으셨나요? 오늘 거의 종가 비슷한 가격이신데 만약 오늘 잡으셨다면은 그러면은 좀 매수가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 잡는 것보다는 좀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잡으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좀 흔들려서 2만 원도 깰 수 있어요. 시장이 이제 크게 흔들리게 되면은 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업황이 지금 워낙 최악이라서 1분기 실적 구간 때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지금 코코넷님 종목이 20%요. 예, 20%시면은 20%시면은 조금은 좀 대응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시면은 2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 비중은 좀 절반으로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더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 반도체를 들어가셨다 하려면은 만약에 내가 중기 투자할 게 아니면은 지금 나오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는 중기 투자 하겠다, 하반기까지 가져가겠다 할 경우에 한해서 2만 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하반기까지 간다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는 꼭 올라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하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코넷님 보고 계신가요? 이 종목이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좀 전략을 2만 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습니다. 2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절반을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목표가는 3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제 조건은 중기 투자를 하실 거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QNC 시간 투자를 한다면 가겠지만 조금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게시판에 종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죠.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게시판에 한 달 동안 수익 냈던 거 오늘 하루 만에 다 반납했다. 이런 사연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다들 좀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더 볼게요. 게시판에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공명님이 저희 시작할 때 즈음에 올려주셨던 종목이에요. 삼성전기고요. 매수가 17만 7,500원에 비중 25%. 손실 안 보고 탈출할 수 있을지 좀 부탁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기는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도 양호하게 나오고 MLCC 쪽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던데 과연 시청자님 원금까지 올 수 있을지 오늘 많이 안 밀렸네요. 삼성전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예, 사신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1년 이상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가 본전가 이상으로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 되는데 일단 삼성전기에 지금 MLCC가 두 군데로 나갑니다. IT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전장 쪽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IT 쪽 수요는 당연히 지금 IT 전체적인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IT 쪽 MLCC는 별로일 거라고 보는데 단지 전장용 MLCC는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봅니다. 근데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장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오늘도 보면 이제 좀 탄탄했지만 예, 하방이 좀 견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빠지면 한 14만 원까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또 곧바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단지 지금 16만 원 단을 넘어가려면은 뭔가 실적 부분에서 MSC 부분이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거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뭐 거의 뭐 100% 지금 본전가 이상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셨으니까 조금 중기 투자하시고 최소한 19만 5천 원까지는 좀 보시고요. 그리고 19만 5천 원에서도 팔지 마시고 거기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유하실지 아니면 매도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실 안 보고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네, 손실 안 보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예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표치는 일단은 19만 5천 원인데 그 이상도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이 종목도 시간 투자는 좀 해주셔야지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기에 대한 진단해 드렸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반도체나 IT나 크게 빛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진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꼭 이 수익 구간에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저희한테 한 번 더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전화와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삭 엔지니어링 네. 얼마에 사셨어요? 11,000원에 네. 20%. 11,000원에 20% 이삭 엔지니어링.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오늘 차트 보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아, 차트를 이걸 들고 가도 괜찮을까?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계속 떨어지니까. 차트를 보고 일단은 사신 건데 그러면 뭐 보유 기간이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까지는 정해놓지는 않고 좀 올라가면은 팔려고. 매도를 할까 했었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럼- 대응을 또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최근에 사신 네. 거세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좀 한 달 전에. 한 달 전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한 1월 달에 갑자기 좀 올라갔을 때 있는데 그때 사신 가격으로 보입니다. 11,000원에 비중 20%. 어제 대응을 못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적절한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공장 자동화 쪽을 하고 있어요. 여러 분야 쪽을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산업 그 공장 자동화 쪽입니다. 근데 요즘에 공장 자동화 관련 종목들은 다들 로봇주로 엮여가지고 이 종목도 오늘 뭐 상한가도 한 번씩 나오고 요즘에 이제 들락달락 했는데 단지 아직까지 실제 이렇게 나오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상방을 뚫고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기세는 아니죠. 올라가면은 12,500원 정도에서 13,000원 부근에서 뭐 매물을 계속 막고 있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변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시장이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기존에 셌던 종목들보다는 기존에 강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오고 로봇이나 AI 관련 테마는 이제는 한동안 좀 잠잠해질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도 결국엔 상방으로 막 날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또 가격 조정 들어오고 또 기간 조정 들어가는 형태가 좀 될 걸로 보여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1월 달 보니까 삼성하고 또 독점 계약한 부분도 있어서 뭐 하방이 뭐 8,000원 밑으로까지 깨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방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다 볼 수 없고 로봇주들이 시세가 좀 많이 꺾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종목도 뭐 주가가 뭐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좀 험하게 좀 밀렸는데 거래량은 일단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밀어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보여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종목은
생각보다 또 적은 거래량으로도 엄청나게 또 밀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안 좋다 싶을 때 이런 이제 테마주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밀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손절가를 일단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월 13일에 저가가 9,260원이네요. 그래서 그 2월 13일에 저가가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20%요. 아유, 비중도 크시네요. 예. 그냥 다 손절하세요. 깨지면은 그냥 다 손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가면 또 본연가까지는 또 아마 갈 거예요. 본연가 위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테마주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제 가치주들, 성장주들 이런 거 하시는 게 좋고 차트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법만 알고 나오는 법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제 차트를 잘 못 보시는 거예요. 나오는 법 모른다는 뜻은. 그러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것도 공부를 더 많이 하신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그 만약에 상방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높을까요? 하방으로 떨어지는 게 더 높을까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홀딩을 하든지 네. 아니면 팔든지 명확하게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손절가라든가 그리고 위쪽에 대응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투자하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나리오는 절반이다, 반반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손절가 같은 것들, 정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 라인은 8,000원, 그리고 올라가면 본전, 이렇게 위아래로 가격 전략 딱 세워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삭 엔지니어링도 봤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좀 골고루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또 종목을 사신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추천을 받으신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 분은 또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실지 저희 게시판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좀 전에 제갈공명님 종목 받으렸는데 진단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종목이 올라왔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나그네님께서 웰크론한테 유튜브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5,4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5%. 손절할까요?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고점 부근의 가격이 매수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오늘 종가는 4,500원가량으로 현재 한 20%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웰크론한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예, 웰크론한텍은 보니까 이번에 리튬 관련주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이제 관련 종목인데, 근데 작년에 실적이 뭐 리튬 테마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실적은 작년에 3분기까지는 일단 적자고요. 이번에 실적이 나왔네요.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단 작년에 흑자 전환한 걸로 보여서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이는데, 근데 지금 흑자 전환한 거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뭐 정당화시킬 정도까지는 분명히 아니죠. 그럼 리튬 관련주들이 언제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리튬 관련주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다 지금 이제 빠지는 구간이라서 이 종목이 지금 5,500원을 벌써 치고 올라갔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같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나왔던 박스권 하단이 2월 15일 날 나왔던 저가입니다. 4,390원이니까 4,300원 깨지면은 손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안 깨지면은 시장과 함께 또 반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한번 또 쭉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5,300원 이상에서는 거기서는 좀 일단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300원 이상에서는요. 그러면은 지금 물론 손실 구간에 일시기는 한데 반등의 목표치가 매수하신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5,400원에 사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웰크론한테 이 종목도 리튬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잘 대응하셔서 이 종목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크게 좀 타격이 어제 오늘 나오기 때문에 스윙 내면서 좀 마무리 지으실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손절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은 하루입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조금 더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대한민국님 지금 덕산네오룩스를 신청해 주셨죠. 매수가가 56,100원이고요. 비중이 70%시네요. 오늘 신청해 주신 분 가운데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비중 70%.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은 5만 원대. 오늘 4만 원 이탈이 나왔네요. 39,350원이 종가여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모든 물음과 그 고뇌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뭐 IT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애플 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있으니까 애플 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또 하반기에 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이 회사는 이제 하반기 쪽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OLED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가 침투하는 게 그간에는 이제 주로 TV 쪽에서만 많이 쓰였다면은 이제는 태블릿 쪽으로도 들어가고 뭐 스마트폰 쪽에는 이미 뭐 쓰이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트북 쪽으로도 OLED가 지금 들어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45,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려면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그게 조금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비중이죠. 비중 70%시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70%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계속 시장에 좀 소외감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좀 더 트렌디하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눈에 보일 텐데 그때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이 종목의 목표가도 제 생각에는 지금 본종가까지 목표가를 오래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5만 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목표가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목표가까지 가려면은 내년까지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럼 70%를 가지고 내년까지 보유를 하실 거냐? 이거는 좀 너무 힘든 얘기인 것 같아서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4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뭐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상반기 내에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저는 한 20% 정도로 줄이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다른 종목들로 좀 투자를 하시고 그래도 20%는 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가지고 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6만 원도 내년 상반기에는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비중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굳이 손절가는 잡을 필요는 없나요? 일단 반등의 목표치는? 손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또 뭐 시장과 함께 또 같이 움직일 종목이라서 굳이 손절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님의 종목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반등의 목표치가 45,000원입니다. 아래쪽보다는 일단 반등을 한다는 전제 하에 45,000원에서 비중 50%를 많이 좀 덜어내 주시고요. 나머지 20%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6만 원, 매수가를 약간 상회하는 가격 6만 원 정도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워낙에 비중이 높으셔가지고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 대비로 조금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 의견도 함께 드렸습니다.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지금 전화 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일진 멀티리지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69,000원에 샀습니다. 이번 달에 사셨어요?
네, 며칠 전에요. 그 올라간 날. 그쵸. 올라간 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막 빠지니까 지금 네, 당황스러우실 계속 것 같아요. 빠졌어요, 지금. 아,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 30%입니다. 30%.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가니까 좀 갈 줄 알고 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만 그렇게 올려주면은 그날 조금 올리고 계속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팔아야 되는지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가능성을 여러모로 열어두고 최선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2차전지 좋다 해서 3월 달에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때 그때 사셨던 것 같아요. 날짜로는 아마도 3월 3일이 아닐까 싶은데 69,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놓여 있으세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을 제가 제 공방 때 무료 공방 때 이제 아마 들어오셨던 분들 같으면은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피하는 쪽이 동박 부분이다 하는 거를 좀 이제 아실 텐데 왜 그러냐면 동박 쪽은 2차전지 전체에서 쓰임새에 비해 가지고 경쟁이 지금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아직 뭐 그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좀 과잉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앞으로도 보면은 이쪽 동박 쪽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극재가 최고고요. 그리고 양극재 다음은 이제 첨가재, 뭐 전해질 이런 쪽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동박 쪽은 제가 뭐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동박 쪽이 뭐 아주 나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증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박 쪽도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돌아가고 그쪽에 증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원가 절감 효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뭐 주가가 좀 이제 좀 움직일 만한 시기는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 뭐 75,000원, 8만원 이 사이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마 8만원 뚫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수익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종목에 크게 뭐 수익을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에코프로처럼 날아가기를 지금 바란다면 그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과 함께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75,000원 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소재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은 그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75,000원 정도 오면은 정리하자. 다른 2차전지주 대비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진단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어요?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 봐드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은 뒤늦게 담으시는 분들이 오늘같이 또 근래 이 시장 분위기처럼 휘청이게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그래도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에서 빠르게 한 종목 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분이 될 것 같아요. 덕자님의 종목 진단 신청이 바로 위에 올라와 있네요. 앞타바이오입니다. 23,200원이 매수가고요. 5% 비중입니다. 손절가 좀 잡아주세요 하셨어요. 앞타바이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앞타바이오 뭐 손절할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바이오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한 번씩 치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지만 바이오 투자를 쉽게 하려면 섹터 심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날라갔죠.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섹터 심리가 살아나야지 바이오 투자가 쉬워져요. 저는 이제 이번 3분기가 지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학회가 이제 4월 달부터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셀트리온 요즘에 또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은 바이오 쪽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타바이오도 그때가 되면은 안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은 지금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앞타바이오는 16,000원 일단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대 사셔가지고
반등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마이너스 구간이시기는 한데 16,000원 정도의 반등의 목표치 잡아드렸으니까요. 덕자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오 쪽으로 언제 분위기가 오느냐 여부라고 하니까요. 바이오 쪽으로 훈풍이 불기를 간절히 좀 함께 바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타바이오 이렇게 덕자님의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은 질문이 손절가 얼마로 잡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어수선한 장세 속에서 내 종목을 지금이라도 빨리 발을 빼야 되냐, 팔아야 되냐, 리스크 관리 얼마에서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좀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이제 손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지금은 종목 어떤 전략보다도 계좌 전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올라갈 때 계속 매도하시라 현금화 전략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코너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방송 들으셔서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 놓으셨던 분들 같으면은 지금은 종목별로는 좀 손실을 보더라도 참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 같으면 지금 굉장히 좀 헷갈리는 구간이고 지금 좀 애매모호한 구간이에요, 사실. 지금 CPI, PPI 지금 있고 다음 주 FOMC까지 있는데 저는 FOMC 이후에는 또 이제 시장 바닥이 또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늦어도. 잘하면은 이번에 그 CPI, PPI 발표하고 미국 시장이 또 이제 단기 바닥 형성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신호가 어떻게 잡히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상당히 좀 노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작년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박스권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을 만들기 위해 내려가는 거지 저점을 깨려고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SVB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투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조금 더 관망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SVB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지만 뭐 바퀴벌레가 한 마리뿐이겠냐 뭐 이제 이런 기사도 있던데 제2, 제3의 SVB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려감이 조금 좀 이제 둔화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차트 바닥 신호가 중요합니다. 바닥 신호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신호가 나올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차트 바닥 신호가 나오는지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FOMC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현금을 좀 아직 마련하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향후에 일주일 정도는 조금 몸을 사렸다가 그 이후에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종목 이야기에 포커스 맞췄다면은 좀 전에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기반기 수익의 길 오늘 준비하셨죠? 예, 7시에 진행을 하고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적어도 한 2주 내에는 시장 바닥이 좀 나올 걸로 봐요. 그럼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 반등이 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바닥 신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시나리오별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그 이후에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신기반기 수익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임박한 기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저녁 7시에 이토마토 홈페이지입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해주신 신기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질문이 좀 들어왔었죠. 계속해서 관심이 뜨거운 섹터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4월 1일 클래스통의 그 첫 번째 시간 2차전지 오프라인 강연회 2차전지에 대한 미래 전략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합정동에 위치한 토마토홀에서 이 애널리스트와 함께 문답하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신청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를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게시판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채팅창 상단에 신청 바로가기 URL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손쉽게 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둡지만은 보면은 지금 속보를 통해서 한국판 IRA 오는 15일에 발의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CRMA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CPI도 챙겨봐야 되고 이래저래 마음은 좀 바쁩니다. 내일장은 좀 나아지겠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